모닝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여전히 몸이 무겁죠. 전거래일에서는 또 한 번 하락 마감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주는 실적 우려에 2차 전지주는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악재만 쌓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어제도 셀코리아를 외치며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이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장할 국내 증시도 오전 10시 잠시 후에 개최될 미 대선 TV 토론 후보 토론회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시장 참 재미없죠. 시원한 상승의 트리거도 부재하고 수급도 바짝 메말라 있으니 재료도 자금도 부족한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한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장 한마디. 외국인 셀코리아는 언제까지 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영 힘을 내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던 전 거래일. 이 아이폰 16 공개에도 AI 기능이 일단 베타 버전 수준이라는 점에서 교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으며 전반적인 매도 양상이 짙었고요. 이는 오후 들어서 IT 전반적인 매도세로 확산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셀코리아 이날도 이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전일 미국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대선 후보 토론, 미국 8월 CPI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수급이 시장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도 코스피 현물을 순매도했는데요. 6,600억 원 넘게 팔며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역시 4,1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 현물 역시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하며 1,9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이에 지수 상단은 제한됐고요. 또 증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산 거래대금은 14조 원을 밑돌며 월요일장에 이어 어제도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시장 모두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코스피는 0.49% 하락해 2,523선에서 코스닥은 1.16% 하락해서 7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는 반도체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바이오주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반사이 기대감이 형성되며 우리 증시에서 드론 관련주 코콤과 네오테크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중국 바이오 업체들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이 예상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7%,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상승 곡선을 그리는 등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아이폰 관련주들은 아이폰 16 실망감에 약세 보였습니다. AI 기능이 사실상 베타 버전이라는 평가 속 매물이 출회되면서 덕산 네오룩스는 10%, BH는 9% 약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화요일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고요. 양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바이오나 조선업종은 시장 대비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 자,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는 일정이 아주 산적하다. 아이폰 가고 미 대선 토론이 오는 잠시 후 오전 10시 두 후보 모두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죠? 잠시 후 2시간 45분 뒤 전 세계가 시선 집중을 하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ABC 뉴스 주간 대선 토론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맞붙게 될 두 후보. 선거일을 8주 남기고 열리는 이번 토론은 초접전 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 속 두 후보가 공동으로 합법화 지지 노선을 선택한 마리아나 관련주에 대한 향후 전망과 국내 관련주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21세 이상 성인이 기분 전환 목적으로 마리아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마약 거래를 엄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카드를 들고 나선 트럼프 후보. 개인의 마리아나 소량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체포나 구금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덧붙이죠. 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며 대통령이 되면 마리아나 의료적 사용을 3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와중에 여전히 공화당 인사인 론 디센티스 인사는 마리아나 단순 소지나 사용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의 표가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행보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마약에 대한 등급 변동 청문회는 대선 이후인 12월 2일 예정되어 있어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 기존 입장을 우회하는 건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하며 우위가 흔들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 후보는 47%로 1%포인트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해리스 부통령의 전당대회 허니문 효과가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숨은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지난주 9월 3일에서 6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28%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해 오늘의 TV 토론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거죠. 이 승패를 좌우할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선 여전히 두 후보가 1% 내외의 아주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전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TV 토론이 진행되는 펜실베니아가 있고요. 미시간, 또 위스콘신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두 후보들은 격전지 지역들의 주요 정책과 쟁점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서 확실한 표심 잡기, 굳히기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에 낙태와 마약의 엄벌 입장을 고수해온 트럼프 후보는 한층 완화된 발언에 나선 것이고 해리스 후보는 기후위기와 이민 문제 같은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후보는 기후위기 중시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2019년 셰일가스 추출 공법인 프래킹 금지를 찬성한 데 반해 이번 인터뷰에서는 프래킹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여론조사를 의식하며 발언 뒤집기 카드를 서슴없이 뿌리고 있는 두 후보. 중도층과 부동층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노력이라지만 말 바꾸기에 대한 비난 등 역풍도 불고 있어서 우리는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두 후보의 언론 인터뷰 헤드라인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단 오늘 TV 토론을 변곡점으로 확실하게 장착될 수 있는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적 입장과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주 흐름 정리해 보시죠. 먼저 우리바이오 확인해 볼까요? 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밀 재배 기술을 적용한 밀폐형 식물 공장 시설에 대마를 재배하고 있어 특히 칸나비를 CBD 성분을 극대화한 대마 재배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에 비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의 뇌질환 효과 연구 논문 발표와 특허를 보유 중인 카나비스 메디칼을 설립해서 국내 최초 마리아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21%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화일약품입니다. 3등주로 분류되며 아직은 이평선 정리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50% 가까이 보유해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는 전날 15% 정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BNC입니다. 2020년 유셀파마와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과 화장품 공동 개발을 상용화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관련주로 묶이지만 어제 반등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4.8% 상승 마감하면서 6,000원과 7,000원 마디 저항이 아주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초박빙으로 흐르는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오늘의 TV토론. 이번 이벤트는 20% 안팎으로 추산되는 부동층의 표심 등 대선 판세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고수하게 된 마리아나 화법화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시간 외 거래에서도 일부 반응을 보인 만큼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그 변동성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는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 뉴로토브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로토브 지분 73%를 159억 8,966만 원에 취득할 예정이고요. 뉴로토브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HLB는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하나엔진은 삼성중공업에 약 681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을 공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는 연말까지 자사주 65만 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9억 원 규모이고요. 이는 밸류업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 속 DB금융투자는 시간의 거래에서 2.6%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대선 향방이 결정될 수 있으며 우리 증시에서는 해리스,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외에도 이날 한국은행은 8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때 가계대출 잔액이 공개되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주최하는 연례 고위급 다자회의체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됩니다. 안보와 방위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는 또 한 번 쉬어갈까요? 전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6만 6천 원 선까지 터치를 했죠. 아무리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어도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지수 종목 삼성전자. 과연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해도 삼성전자가 빠진다면 그 시장 상승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를 비롯해서 반등 폭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자들하는 말도 참 죄송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